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공개념 두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헨리 조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것을 법과 제도화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이 주장은 77년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부터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국토의 발전과 또 개발, 항만의 개발 또는 교량 설치, 도로 확장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법을 통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에 어긋난다 해서 잠시 얘기가 되었다가 사라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더 먼저 있었던 것이 그린벨트에 관한 것인데요. 1971년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또는 녹지의 보존 그리고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도심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에 근거해서 도시 개발을 못하도록 했죠. 이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 또는 제한한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거기에 속한 재산을 가진 분들은 재산권 행사 현재 제한을 받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정책을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죠. 시도했는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음으로 수면 아래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토지를 인민에게 돌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토지공개념 제도를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헌법 개정안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넣어서 국회에 발의를 했는데 논의가 되질 않아서 6개월 만에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2월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이 끝나면은 개헌을 하겠다. 그 개헌에 토지 공개념을 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으로부터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사유재산을 이제 뺏자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총선에서 압승을 하자 모두가 확 바뀌어서 이제 개헌 논의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수면 아래로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게 되면 5.18 정신을 담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불을 지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으로 알고 있는 청와대의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이 당선 일성으로 토지 공개념을 담은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 논의가 현재 계속해서 살아있는 논의로 국민들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도 토지 공개념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삼는가 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죠. 박정희, 노태우 두 대통령은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보여지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여당의 그 책임자들은 결국 이것으로 사회주의로 가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죠.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해 온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일종의 간보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칼이라도 어린아이가 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경계하겠죠. 또는 강도가 달라고 하면은 그 조선 안 되겠죠. 요리사가 달라고 하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겠죠. 또 칼을 쓰는 기사나 또는 무술하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안심하고 주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안심하고 쓰도록 놔두느냐, 아니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느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대표가 이 토지 공개념 발언을 연초에 할 때에 그럼 현재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 안에 토지 공개념적 요소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23조에는 국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걸로 명백히 돼 있지만 그것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또 헌법 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개발 보존을 위해서는 법률로 정해서 또 일정의 제한과 또 어떤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하위법인 법률로 된 것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 보유세는 지금 인상하자고 정부 여당이 슬슬 군부를 떼고 있죠. 이러한 헌법과 법률과 각종 규제책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인영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헌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이죠.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0번 정도의 규제가 나오는 동안에 나올 때마다 부동산이 상승해서 결국 부동산은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통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런 가격 통제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의 적정한 선을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제한하니까 제한된 물량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일종의 간보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는 국민들에게 이 사회주의 습관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국가의 체제를 바꾸고 경제를 계획 경제로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도 그의 책에서 분명히 밝혔는데요. 토지 단일세론, 그러니까 토지에만 세금을 매기는 토지 공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결국 토지를 내놓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의 궁극적인 방향은 많은 이 사유지를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완전한 계획경제, 통제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헨리 조지가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죠.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을 내놓았던 미국은 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보완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칼 막스가 문제를 제기했던 독일, 벨기에,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지역에서도 칼 막스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완을 통해서 지금의 자유경제 시스템으로 오고 있죠. 엉뚱한 러시아는 농노 국가였습니다. 엉뚱한 러시아, 사실상의 노동자가 없고 농민과 농노뿐이었던 그런 러시아에서 이제 레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 그렇게 해서 적용이 일어난 좀 독특한 그런 두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은 자유시장 경제의 현실과 이론보다는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보완을 거쳐서 모순을 극복하고 현재 시스템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런 토지 공개념적 요소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